지금부터 제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제1차 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몇 가지 유의점도 존재합니다. 제2차 시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1차 시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양 정치사상 분야와는 달리 근세 한국 정치사상사의 경우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한자, 즉 한문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15세기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고 반포했으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상 한자 중심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상가들, 즉 지식인들의 책 등 저작물들은 거의 모두 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강의에서 한글을 사용하고 한국말로 설명하지만 사상 내용, 특히 용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상가들이 사용하는 한자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세 한국 정치사상사의 가장 중요한 보편적 담론, 디스쿠스라고 하죠. 그 담론이었던 이기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론에 있어서 그 이와 기를 설명할 때 한자를 같이 쓰지 않는 경우 그 이와 기가 여러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자, 즉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나 다른 학습자들에게는 한국 정치사상사를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글만으로는 정확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근세 한국 정치사상사 연구 및 강의가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학습자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려움이면서 유의할 점은 앞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3국 사상 간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세 한국의 정치 사상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그것이 갖는 동아시아 전통 사상과의 연계성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세 한국의 정치 사상이라는 과목이 강의의 내용면에서 상당히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세 한국의 유학사상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 원형이 되는 중국 유학사상의 내용과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지속되었고 무엇이 변화되었나 하는 부분, 즉 한국적 특수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의할 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사고의 존재 양식 또는 일련의 정치적 사유체계로 정의되는 정치사상은 사상가가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정리했느냐라는 것을 주로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러한 문제의식과 대안적 처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정치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가가 활동했던 시대의 문제를 그 시대로 돌아가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사상이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치사상은 시대를 반영하며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 역시 이러한 틀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점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의 사상은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와의 연계성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상 간의 연계성과 차별성,
지속성과 변화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후반 근세 한국의 후기 실학 사상은 그 이전에 전개된 근세 한국 개혁 사상의 흐름과 사상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이후 19세기 중후반의 동학 사상이나 개화 사상으로 이어졌음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세 한국 정치사상 과목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이 네 가지 측면은 앞으로 강의 내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될 것이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비록 강의 초반부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집중해서 잘 이해하면 근세 한국 정치사상이 갖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한국인의 정치적 사유 구조를 파악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발견 또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 교과목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시에서는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치사상사 접근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